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이나는 중국어 HSK 4급 듣기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국어와 HSK 4급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합격 폭격기 양용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내용은 듣기 교재 18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듣기는 총 45문제가 나오는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듣고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OX 문제입니다. 그리고 11번부터 45번까지가 11번부터 35번까지가 대화형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36번부터 45번까지 그게 이제 36번부터 45번까지 10문제가 서술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1부분이기 때문에 1부분, 2부분, 3부분 있다고 했을 때 1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나서야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형 11번부터 문제는 다 듣고 이해하지 않아도 들리는 단어 위주로 정답을 고르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듣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쥐에 겁먹고 학습의 의욕을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1부분이 원래 듣기에서 가장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제시문을 먼저 미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OX 문제는 각각 문항마다 별표로 표시된 문장이 하나씩 주어져요. 한 문제 풀이 시간은 즉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약 13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문제를 빨리 풀고 다음 문제의 지문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우리가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게 듣기 처음에 시작할 때 예제 두 문제를 들려줍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예제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제시문을 열심히 해석을 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제시문 미리 보기,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일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녹음이 나오기 전에 13초 동안 문제를 빨리 풀고 그 다음 문제의 제시문을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일단은 같은 얘기인데요. 신속한 제시문 이해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내요. 하나의 전체 문장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안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키워드 체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1부분은 어떻게 출제가 된다.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풀이법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풀이법에 대한 얘기는 6가지를 얘기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1일 20분 받아쓰기 훈련을 하시는 것이 듣기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한 문장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글자, 빠진 글자 다 채워놓고 또 반복해서 듣고 빠진 글자 채워놓고 모르는 글자는 발음에 근거해서 사전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도저히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완성이 안 된다. 그때서야 대본을 보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듣기 훈련할 때는 평소에 답답해서 빨리 대본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독해가 돼버립니다. 우리의 듣기 뇌세포를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그는 반복해서 듣고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분이 많다면 10분 정도라도 받아쓰기 한 문장 한 문장 반복해서 들어서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받아쓰기 연습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 기출 맛보기를 한번 가볼 겁니다. 10문제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출 맛보기를 가볼 텐데 교재는요 19페이지에 있고요. 자, 듣기 내용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듣기 전에 뭘 하라 그랬어요? 지금 첫 번째 문제라고 가정하면은 이미 예제를 막 녹음해서 들려주겠죠. 그럼 이걸 빨리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他开车经验很丰富. 开车 운전하다. 经验
경험, 그리고 很丰富.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经验, 경험이 丰富, 풍부하다. 经验, 경험을 제외하고도 丰富가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풍부하다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니면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이다? 丰富, 풍부하다입니다. 운전 경험이 풍부하다. 자, 그러면요. 녹음 내용을 듣겠습니다. 我刚学会开车，技术一般，还经常走错路。朋友建议我平时多开车出去走走，熟悉一下道路情况，这样慢慢就好了。他开车经验很丰富。 자,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딱 들으시면 我刚学会开车라는 녹음 내용이 나와요. 그쵸? 여러분들 1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가요. 첫 문장의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첫 문장은 놓치시면 안 돼요. 다 我刚, 깡이라는 것은 막이라는 뜻이잖아요. 막学会, 배워서 할 수 있다. 할 줄 알다가 되겠고요. 开车, 운전이죠. 그러니까 뒤에 더 들을 필요도 없죠. 나는 막 운전을 배웠어요. 그러면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나? 아니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을 만일에 놓쳤다라고 가정하면 뒤에 좀 더 힌트가 나옵니다. 技术一般, 기술이 일반, 보통이다. 还经常, 게다가, 자주, 走, 걷다, 루, 길을, 결과 바로 错, 틀리다 하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든다라는 거고요. 走错路. 朋友建议我, 친구가 나에게 建议, 권하다, 권고하다, 뭐를? 平时多开车, 평소에 많이 차를 몰고 出去, 나가서 돌아다녀보라. 이때 走走라는 말은 진짜 걷다가 뜻이 아니고 차를 달리고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熟悉, 아주 중요한 단어, 숙지하다라는 겁니다. 뭐를? 숙지를 하십시오. 道路的情况, 도로의 상황을, 이렇게 동목관계가 된다. 熟悉情况, 상황을 숙지하다. 这样, 이렇게 하면 만말 조금씩 就好了, 좋아지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머지 문장 또 해석을 해볼 겁니다. 중요한 어휘 체크하고 고정격식 같은 거 정리할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이 다음에 나왔을 때 들을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유형별 풀이법 한 6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20페이지부터 시작하고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녹음이 나오기 전 제시문의 키워드 표시만으로 쉽게, 그것도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태도이지만 요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20페이지에 있는 기출분석하기 문제인데 만약에 이 제시문을 듣기가 나오기 전에 본다. 그러면 키워드를 체크하려고 해보자. 여기서 가장 핵심의 단어는 뭘까? 在入口处 入口는 입구란 말이에요. 추는 어떤 장소를 가리킵니다. 入口处 하게 되면은 입구 장소가 되겠죠. 입구에서 어떻게? 换礼物, 换은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礼物, 선물이죠. 그러면 입구의 장소에서 어떻게 선물을 바꾼다. 그럼 키워드는 누구일까요? 换礼物 될 수 있겠죠. 또 키워드는 入口处 이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짧은 문장이지만 키워드가 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어디인지 중요할 수도 있고 선물을 교환하는지 아니면 다른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지 그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키워드에 주의해서 자, 녹음 내용 듣겠습니다. 购物满500元的顾客可免费获得一份小礼物，请您在付款后拿着购物小票到1楼出口处换取。在入口处换礼物。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O예요, X예요? 네, X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하냐? 자, 볼게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주절주절이 말을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请 해주십시오. 您在 어디에 언제 후에 付款 지불하다 돈을 付款 결제를 한 후에 拿着 무엇을 가진 채로 拿着购物小票 小票라는 것은 영수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拿着 쇼핑 영수증을 가진 채로 到 가오는 어디로 라는 뜻도 있고 어디로 가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1로 1층에 어디? 出口处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어디? 出口 우리는 어디? 入口 입구였죠. 입구, 출구 완전 반대예요. 입구에서 换取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여기에 리우 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리우라는 단어는 똑같이 녹음에 나오지만 뭐다? 入口出가 아니고 出口出입니다. 그래서 이건 O다 X다? X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막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을 빼놔요. 근데 뒤에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뭘 딱 들어야 된다? 리우가 나오는 순간 긴장을 더욱 하면서 과연 추코가 맞는지 루코가 맞는지 녹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발음이 사실상 비슷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난이도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키워드 체크가 어떤 오답률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전 적용하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의 키워드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舞会将在这个礼拜天举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舞会는 무도회, 将 장차, 在 언제, 这个礼拜天. 자, 礼拜天은礼拜는 예배하다라는 건데 예배는 무슨 요일에 하죠? 일요일. 따라서 礼拜天은 일요일, 星期天과 같은 말입니다. 举行 거행하다. 그러면 무도회는 언제? 일요일에 거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거가 들어갔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지요. 자, 따라서 여기서 키워드가 뭔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날짜, 这个礼拜天이 이 문제의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녹음 내용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李律师，下周六晚上我们公司要举办一场舞会，我们经理想邀请您和您妻子参加，您那时候有时间吗？舞会将在这个礼拜天举行。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O예요, X예요? 그렇죠. X가 됩니다. 왜 그러하냐? 자, 보실게요. 李律师 이 변호사님, 律师 변호사, 下周六 완전 티가 나는데 下가 들어간 이상은 다음 주를 가리키고요. 周는 싱치하고 같아서 周六는 어떻게? 여섯 번째 날 토요일이 됩니다. 그렇죠? 싱치, 리바이티엔하고 완전 다르며 또 다음 주 여기서는 저거 이번 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다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왜? 제시문에서 키워드가 这个礼拜天이었다고 우리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더 이상 왈과 왈바지 막 들을 필요가 없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정답이 확실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 문제의 제시문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건 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我们公司 우리 회사가 要举办 개최하려고 합니다. 一场舞会 한 차례 무도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맞죠? 첫 문장 끝나자마자 바로 얘는 X라는 걸 알 수 있다. 왜? 요일이 완전 다르니까. 我们经理 우리의 사장께서는 想邀请 초청하려고 합니다. 닌 당신과 당신의妻子 아내가 참가할 것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您到那时候 그때 有时间吗? 시간이 되십니까?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얘는 X가 되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보실게요.
정답은 녹음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어라는 시험 영역에 있어서는 정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제시문이거나 아니면 지문에서 혹은 녹음에서 나온 단어를 그대로 쓰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생긴 단어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 유의어를 많이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치는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이거와 비슷한 뜻은 이겁니다 라고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드릴 겁니다. 그것을 잘 챙겨 두셔야겠죠. 자, 그러면요, 기출 분석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 키워드를 볼까요? 那种镜子. 자, 镜子가 뭐냐면 거울입니다. 那种镜子. 그 종류의 거울은 比较轻, 비교적 칭하게 되면 가볍다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네, 칭입니다. 칭, 가볍다. 칭, 가볍다. 그러면 가볍다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쫑이죠, 쫑. 쫑.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자, 녹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这种小镜子非常适合你们年轻女孩子用，样子好看又不重，放在包里十分方便。那种镜子比较轻。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O일까요? X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O가 되거든요. 왜 그러하냐? 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도 O다. 왜 그러냐? 这种镜子非常 非常이 나오면은 항상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알겠죠? 매우 适合 적합하다 동사예요. 동사는 뒤에 뭘 취한다? 목적어를 취한다. 무엇에? 你们年轻女孩子用 너희들 같은 젊은 여자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어떠하다? 适合 적합하다. 뒤에 볼까요? 样子好看 모양이 예쁘고 또 또한 不重 무겁지가 않다. 무겁지가 않다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칭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얘는 O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녹음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전 적용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직접 녹음 내용을 듣겠습니다. 我们家旁边有一家小吃店很有名，那儿的包子和鸡蛋汤都不错，价格也不贵。我经常去那儿吃早餐。那儿的包子很便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시문을 파악했지요. 那儿的包子很便宜。 바오즈가 뭐냐면은, 바오즈는 쉽게 말하면 만두입니다. 찐빵 같이 생긴 만두를 얘기하거든요. 그곳에, 나르면 그곳입니다. 이곳 하면 这이 되겠죠. 그곳의 바오즈, 만두는 很便宜, 싸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싸다가 키워드가 됩니다. 맞죠? 자, 어때요? OX예요? 그렇습니다. O가 될 텐데요.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我们家旁边 우리 집 근처 有 있다. 뭐가? 一家小吃店. 小吃는 간단한 분식 같은 걸 얘기하던데, 店은 분식점이라고 할게요. 있는데 很有名 아주 유명하다. 那儿的包子 나왔네요. 그곳의 包子 만두와 鸡蛋汤 鸡蛋 계란국 鸡蛋汤都不错 다 부초는 좋다요? 나쁘다요? 네, 좋다라는 겁니다. 부초, 다 좋다. 价格也不贵. 아하, 나왔네. 가격 역시도 不贵, 비싸지 않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很便宜라고 했죠. 가격이 비싸지 않다를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O가 되겠죠. 자, 我经常去那儿吃早餐. 早餐은 뭐? 아침을 먹는다. 자주 거기 가서 아침을 먹는다.
네, 다른 어휘로 표현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부분에서 듣기에서는 오히려 1부분, 1번부터 10번까지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교적 길고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풀이법은 제시문을 빨리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입문 단계에서는 매우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4급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오히려 여러분들 많이 부담스러우시면요, 오히려 11번부터 문제가 나오는 우리 강의로는 4강 때 대화형 문제부터 공부를 하셔도 오히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23페이지 세 번째 유형 풀이법 보겠습니다. 뭐다?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첫 문장에서 결정적 힌트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 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10문제를 연달아 풀면서 한 문제당 풀이 시간은 13초 정도가 된다 그랬죠. 앞 문제에 연연해 하다가 그러니까 앞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문제의 첫 문장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절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13초의 풀이 시간 동안 적어도 8초 안에는 해당 문제를 빨리 풀고 다음 지문의 키워드를 체크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첫 문장에 그 중요한 단어가 나왔을 때,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잊지 마십시오. 무방비 상태에서 다음 문제의 첫 문장을 들으면 절대 안 된다. 빨리 끊어라. 그래야 선순환이 될 수 있다.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첫 문장에 결정적 힌트가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일단은 이 문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他决定参加聚会. 그는 결정하였다. 参加聚会.聚会는 모임이에요. 모임에 참가하기로.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参加가 키워드입니다. 맞지요? 参加. 그리고 聚会가 모임이죠. 모임에 참가하는지 아니면 다른 행사에 참가하는지 그것도 어떤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参加가 1순위 키워드, 聚会가 2순위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녹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对不起，明天的聚会我去不了了。刚接到通知，我得参加一个招聘会。他决定参加聚会。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OX예요. 자, 녹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첫 문장에 결정적 힌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처음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对不起라고 나왔죠. 对不起 미안하다잖아요. 왜 미안할까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참가하기로 했다. 아, X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对不起 미안합니다. 왜 미안해? 对不起 明天的聚会 나왔구나. 내일의 모임은 我去不了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러를 끝에 붙인 것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러가 끝에 올 때는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은 나는 갈 수 없게 됐어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O다 X다? X가 되는 거죠. 왜? 못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걸 뭐 뒤에까지 집중해서 다 듣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첫 문장에 힌트가 나온다. 对不起라고 했고 我去不了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그럼 이런 문제는 오히려 다음 제시문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면요. 여기 찌에는 받다라는 뜻이고요. 통지는 통지죠.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통지를 받았는데 我得参加 참가하다. 뭐 이거 招聘会 이것이 분수령이 되겠네. 招聘이라는 것은 채용하다, 모집하다. 그러한 회 어떤 행사. 招聘회는 채용 박람회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X가 된다. 왜? 聚会는 못 간다. 招聘会 때문에. 자, 실전 적용하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제시 한번 보실까요? 제시문 大家认识很久了.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认识라는 것은 서로 알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很久, 오래됐다죠. 认识가 키워드예요. 很久가 키워드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요. 녹음 내용을 듣겠습니다. 新学期刚开始，大家都还不太熟悉，所以我想举办一场小晚会，到时让每个人都介绍一下自己，互相认识认识。大家认识很久了。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뭐 어때요? O예요, X예요? 첫 문장에 결정적인 힌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캐치하셨나요? 자, 보시면 刚学期, 신学期, 신학기가 刚开始, 막 시작이 됐다. 자, 이것만 듣고 판단해 볼게요. 신학기가 막 시작했으면은 서로가 알게 된 거에 시간이 오래될 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래서 얘는 X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大家都 모두가 아직 그다지 不太熟悉 익숙하지 않다. 熟悉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맞죠? 그래서 所以我想举办 개최하고 싶어 一场 한 차례의 小晚会 파티를 열고 싶어. 到时 그때가 되었을 때 让 누구로 하여금 뭐하게 하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介绍一下 소개하다. 介绍 뭐를? 자신을 소개하게 시킬 거야. 互相 서로 认识 서로 한번 얼굴 익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신학기가 막 시작했으니까 얘는 오래될 수가 없어요. X입니다. 첫 문장에 결정적 힌트가 나온다. 적어도 얘도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풀이법, 유형 풀이법 한번 보실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시문이 해석이 돼야 돼. 녹음이 나오기 전에. 자, 뭔가요? 제시문이 만약에 보편적인 도리, 이치, 상식 등을 설명할 때는 거의 O다라는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 O라고 표시할 때는 O라고 표시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O는. X는 말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O는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이런 문제는 보통 문장에 긴 특징이 있어요. 해석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자, 볼게요. 人们可以通过 자, 통과는 통과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무엇을 통하여 방식을 나타내게 돼요. 인외 여기까지 걸려요. 통고 인외 하게 되면 음악을 통하여 交流 교류하다, 感情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걸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서 언어가 같지 않아도 음악을 통해서 서로 감정을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들어나 보나 마나 뭐다? 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O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녹음 내용을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녹음 듣습니다. 音乐不仅是一门艺术，也是一种语言。人们对音乐的喜爱与国籍无关。通过音乐，不同国家的人可以交流感情，增进了解。人们可以通过音乐交流感情。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어때요? 네. 듣지 않아도 O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인외 뿌진, 자, 뿌진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얘는 부단하고 같습니다. 알겠죠? 뒤에는 얘가 와서 호응합니다. 그러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다. 자, 음악은 是 무엇이다? 一门 한 개의 艺术 예술일 뿐만 아니라 也是一种语言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
人们 사람들은 对 어디에 대하여 音乐的喜爱 음악에 대한 喜爱 좋아함. 그리고 이때 위라는 것은 여러분들 허하고 같아요. 사람들의 음악에 대한 좋아함. 그리고 구어지. 구어지는 국적이죠. 우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A는 B와 무관하다. A with B.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요관 쓰시면 되겠고요. 관계가 없다는 바로 우관을 쓰시면 되겠죠.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게요. 사람들의 어디에 대한 음악에 대한 좋아함은 무엇과 국적과는 위구어지 우관 무관하다. 그래서 어떻게 통구어 무엇을 통구어 음악을 통하여는 不同国家 다른 국가의 사람은 거의 交流 교류할 수 있다. 감정을 交流感情 그렇죠. 그리고 정진 려지의 이해를 정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출발점은 우리가 제시문이 내용적으로 상식 혹은 보편적인 가치, 도리, 이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건 보편적인 이치죠.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들어보나 마나 오가 된다.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제시문이 빠르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실전 적용하기 한번 가볼게요. 김 빠지지만 보십시오. 문장을 해석해보고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한번 볼게요. 부모는 对孩子 아이에 대하여 要讲信用. 자,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장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讲信用은 讲은 말하다, 설명하다라는 뜻 말고요. 중시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重视 중시하다. 그리고 신용은 뭐예요? 믿을 신자잖아요. 신 믿다. 믿음을 중시해야 된다. 얘는 신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한테 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을 신용 지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보편적인 이치, 도리 맞죠? 그래서 얘는 들어보나 마나 뭐다? 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그러면요, 녹음 내용 듣겠습니다. 父母对孩子必须做到言而有信，对孩子说过的话一定要做到。如果实在做不到，就应向孩子道歉，并解释原因，否则孩子会认为你在骗他。父母对孩子要讲信用。 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자, 부모는 对孩子 아이에 대해서 必须 자, 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반드시란 뜻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做到 해야 한다. 뭐 해내야 한다. 무엇을 이거를 해내야 돼. 성어인데 言而有信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 말에 신용이 있다라는 성어입니다. 말에 신용이 있음을 해내야 합니다. 정답 나온 거죠. 그죠? 오가 되겠습니다. 对孩子 아이에 대해서 说过的话 했던 말은 一定要做到 반드시 一定做到 해내야 한다. 그리고 如果 만약에 뭐뭐라면 实在 정말로 이게 실제로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라면 정말 做不到 해내지를 못한다. 그러면 就应该向孩子 아이에게 道歉 주의하세요. 道歉은 사과하다라는 건데 누구에게 사과하다는 向 누구 道歉을 씁니다. 向 누구 道歉 빙은 이때는 그리고라고 해요. 그리고 解释原因 원인을 解释 설명하라. 否则 중요한 단어 그렇지 않으면 孩子会认为 애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你在骗他 피해는 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을 피엔즈라고 하거든요.
자, 그를 속인다라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당연한 도리였어요. 그래서 다 듣지 않아도 뭐다 얘는 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첫 문장에서 父母对孩子必须做到言而有信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완벽하게 이해해서 푼다라기보다는 제시문이 보편적 이치, 도리, 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O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1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한두 문제가 이렇게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매우 유용한 거였다. 자, 이번에 5번째 유형별 풀이법 보겠습니다. 26페이지고요. 자, 뭐냐면은 특정 단어 뒤에 결정적 힌트가 나온다. 결정적 힌트가 나온다. 특정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녹음을 듣는 과정에 이 특정 단어에 속하는 단어가 들린다.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듣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의 키워드를 같이 파악해 볼까요? 妻子觉得 아내는 뭐뭐라고 느낀다. 房子很便宜 집이, 이 방이라고 하지 마시고 집입니다. 집이 아주 싸다라고 느낀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은 房子很便宜 싸다가 되겠죠. 근데 또 중요합니다. 치즈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지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그러면요 녹음 내용을 듣겠습니다. 那个房子在1层，带个小花园，我挺满意的。但我妻子觉得租金有点贵，我们想再商量一下。妻子觉得房子很便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那个房子在1层, 그 집은 1층에 있다. 带, 지니고 있다. 一个小花园, 작은 화원을. 我挺, 자, 挺이 뭐냐면은요, 매우라는 뜻이에요. 그쵸? 매우 满意的, 만족한다. 더가 있는 이유는 挺什么什么的와 호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기조사. 단, 하지만, 자, 바로 제가 말씀드린 특정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실컷 좋은 말 하다가 그러나 혹은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은 아하, 핵심 내용이 앞에 내용이 아니고 딴 뒤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딴이 나온다. 그럼 거기에 핵심 내용이 있다라고 긴장을 더욱 하셔야 돼요. 但妻子觉得 하지만 아내는 느끼기에 그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租金 임대료가 有点贵 좀 비싸다. 그래서 매우 싸다 X가 되겠죠. X입니다. 我们想再商量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자, 특정 단어 뭐였다? 딴이 왔다. 그러나 일 때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중요한 단어를 이끄는, 중요한 정보를 이끄는 특정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독해에서도 사용되니까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전환이죠. 좋아요. 이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거실까지. 자, 其实도 전환에 속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라는 거죠.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나는 별로 그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취해도 부사인데요. 부사로서 그러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과. 여러분들 왜냐하면 인웨이, 요위 같은 거고요. 따라서 소이 그리고 인츠, 위스. 여러분의 경우에는 소이는 잘할 텐데 인츠라든가 위스 그래서 얘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도 부사 있죠? 十分 매우, 非常 매우, 特别 매우. 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最는 가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最가 나오면 항상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기타로는 뭐가 있냐면은 관건, 관진, 관건. 그죠? 매우 중요하다. 관건. 而且 게다가 점층. 그리고 实际上 실제로는 표면적으로 아니고 실제 내용적으로 실제로는 实际上 이들 단어가 있을 때는 그 문장이 더욱 중요하다. 이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요. 실전 적용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의 키워드를 파악합니다. 슈슈, 삼촌은 现在, 지금, 还 여전히, 爱打篮球, 란치우 농구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现在还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농구를 좋아한다. 그리고 란치우도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녹음 내용 듣겠습니다. 叔叔最大爱好就是打篮球。大学时，他还多次参加校篮球比赛。尽管现在工作很忙，可到了周末，他仍然会约朋友去打球。叔叔现在还爱打篮球。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O예요, X예요? 좋습니다. O가 되겠죠.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여기 뭐가 나와요? 最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겠죠. 叔叔最大爱好 가장 큰爱好 취미는 就是 바로 무엇이다? 打篮球 농구이다. 여기까지 완전 일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大学时 대학 때니까 과거네요. 他还多次 여러 번 参加 참가했다. 校 학교 란치우 비赛 농구 경기에. 진과는 뭐냐? 쇠란하고 같은 건데요. 중요한 접속사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거예요. 얘가 오면 뒤에는 딴이 많이 따라와요. 딴 대신에 여기에선 뭐가 왔나요? 可,시가 왔죠? 시가 생략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비록 지금은 공조很忙 일이 매우 바쁘지만 자, 중요한 내용 可근데 可是但是到了周末 주말에 이르면 주말이 되면 他仍然 여전히라는 仍然 여전히 会约 약속하다. 누구? 친구랑 약속하여 去打球 운동하러 간다. 자, 지금은 바쁘다라고 했어요. 바빠서 못한다가 아니었고 바쁘지만 그러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O가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I 좋아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유형벌 풀이법 6번째 28페이지 내용 가겠습니다. 녹음 속 함정 단어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인데 보통 한두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듣기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이 문제의 정답 여부를 결정짓겠죠. 자, 28페이지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大门钥匙只有一个. 자, 여기서 키워드는 钥匙, 열쇠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다? 只有一个. 자, 只有에 주목해야 돼요. 단지 하나뿐이다가 되겠죠. 이 말은 몇 개가 있는지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대문의 열쇠는 단지 하나뿐이다. 정말 하나뿐인가요? 자, 녹음 듣겠습니다. 给，这是家里大门的钥匙，你和你姐一人一把。这把小的是你房间的，拿好了，别弄丢了。大门钥匙只有一个。 자, 이번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요. 자, 듣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给 자라는 거죠. 자, 这是 이것은 家里大门的钥匙. 아하, 大门的钥匙. 이건 집의 대문의 열쇠입니다. 你和姐, 자, 너와 너의 지혜지의 주인 겁니다. 너와 언니 혹은 누나는 一人一把. 바라는 것은 원래 무엇을 이라는 바자문에서 쓰는 바이지만 양사일 수 있어요. 명사를 세는 양사인데 손잡이가 있는 물건을 세는 양사예요. 그러니까 이 끄하고 같은 거예요. 끄. 그러면은 손잡이가 우리가 열쇠 보면 손잡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세는 양사는 바로 바를 씁니다. 一人一把는 한 사람당 한 개씩 이렇게 되겠죠. 자, 대문의 열쇠는 너와 너의 언니 혹은 누나가 한 사람씩 하나를 가져라라고 했죠. 그럼 적어도 얘는 몇 개다?
대문의 열쇠는 하나가 아니고 뭐? 2개 이상이겠죠. 왜냐하면은 너와 그리고 언니 혹은 누나가 함께 하나씩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하나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X가 되겠다. 그리고 小的 작은 이 하나의 작은 것은 小的 작은 것은是 너의 방의 열쇠이고 拿好了 拿好了잘 챙겨라는 뜻입니다. 别弄丢了 弄丢 잃어버리다. 잃어버리지 마. 别弄丢了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기출. 자, 한번 적용하기, 실전 적용하고 해볼게요. 자, 일단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小袁在上海上班 상해에서 출근한다. 자, 출근한다라고만 하지 말고요. 上班은 일을 하다, 근무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상하이가 키워드입니다. 자,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녹음 내용 듣겠습니다. 今天去游泳的时候，遇见小袁和他妻子了。我本来以为他俩都去上海工作了，没想到他们还一直留在这儿。小袁在上海上班。 자, 한번 보실게요. 상하이가 키워드였는데 今天去游泳的时候 오늘游泳, 수영 갔을 때 遇见, 자,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연히 만나다라는 겁니다. 遇到 하고 같아요. 우연히 만났다. 小袁과他妻子 그의 아내를 우연히 만났어요. 지금 小袁이 주어였단 말이에요. 네, 원자는 100원 이혼할 때 그 원자인데 성씨이기도 해요. 그러면 원군이 될 텐데요. 小袁이라고 보통은 번역을 합니다. 我本来以为, 자, 결정적 힌트가 나왔다. 本来以为라는 것은 원래는 뭐뭐라고 여겼다. 즉, 원래 여긴 내용이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암시해요. 我本来以为 뭐를 생각했다. 他俩 그들 둘은 小袁과 그의 아내는 둘은 모두 去上海工作了 상해에 일하러 갔다라고 여겼다 그랬죠. 그럼 실제는 뭐다? 원래는 뭐뭐라고 여겼는데 라고 했으므로 실제는 안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X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니까 没想到 역시 얘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뒤에 생각지도 못하게 他们还一直留在这 理由는 남다요. 어디에 남아있었다. 여기에 남아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있다가 상해로 가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상해 안 갔고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었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가기로 했던 상하이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은 1번부터 10번까지 듣기 일부 부분의 OX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의 키워드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13초 풀이 시간 동안 그 한 문제만 풀지 말고 다음 문제의 제시문의 키워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답은 다른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결정적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다음 문제의 무방비 상태에서 다음 문제의 첫 문장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들어야 된다. 계속 뒤쫓기면서 문제를 푼다? 그럼 차라리 아예 끊어라. 다음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더욱 똑똑한 방법이다. 왜? 첫 문장에 결정적 힌트가 나오는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보편적 도리나 이치, 상식을 설명하는 제시문은 들으나 보나 마나 O가 된다. 자, 다섯 번째. 특정 단어 뒤에 결정적 힌트가 나오더라. 대표적으로 그러나 라고 하는 但是, 可是, 그렇죠? 혹은 没想到, 생각지를 못했다. 이런 단어 뒤에. 마지막.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들리는 단어를 함정 피해야 돼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듣기 제1강 좀 비교적 긴 시간이었습니다. 듣기 일부분이 난이도도 높았고요. 그래서 출제 원리의 이해와
거기에 따른 어떤 풀이법 숙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고 또 실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대화형 가기 전에 실전 연습 문제 1, 2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단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면 이 부분이 오히려 제 4강부터 나오는 대화형 문제를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익숙해졌을 때 아는 단어가 많아졌을 때 다시 이 1강부터 들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제안드립니다. 자, 차이나는 중국어 HSK 4급 듣기 제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자辛苦了